자, 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예비 고1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뭐 다양한 사이트에 아니면 뭐 유튜브에 이제 예비 고1 뭐 이런 거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입시 이런 거 쳐보면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난리 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2018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017년도인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2017년도에 현재 중3인 그래서 2018학년도에 고1이 되는 그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에 학교에서는 문이과 통합 과정으로 배우게 되는데 수능은 현행 체제인 문이과 분리 과정으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막 야 난리가 났다. 막 재수는 절대 안 된다. 막 여러분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사교육이란 걸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무료 인강으로 포마스컬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입시 전형이 어떻고 무슨 뭐 정책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부 가장 잘하는 학생이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꿈을 가장 잘 찾은 학생이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 간 학생이 원하는 학교, 좋은 학교 가는 진리는 변치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혼돈의 입시 막 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막 조장하고 막 재수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럼 다른 학년은 재수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저기서 지금 정보들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다 알고 의미 없다. 여러분이 잘하시면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예전에 비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걸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비 고1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꿈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낭만적인 말이죠. 꿈, 현실보다는 꿈, 뭐 진로, 자신의 어떤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것들, 뭐 이제 학교에서 성적만 중심으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기성세대들 본인들에게 이제 참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요즘에 입시 전형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꿈이나 진로가 명확하거나 혹은 꿈이나 진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학생들에게 정말로 유리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일단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보시면 일단 언론에는 전체 대학 수치가 중심적으로 나온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소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상위 15개 기준으로 보시면 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에서도 전체 비율에서는 교과전형이 40%인데 15개 대학으로 봤더니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으로 37.8%.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예비 고1 친구들은 거의 40% 가까이를 종합전형으로 뽑게 될 텐데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 선생님 저 교과전형이 뭔지 모르고 종합전형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수시냐 정시냐 하는 이제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되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성적만 보는 학교 내신만 보는 전형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더해지는 거고요.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의 학생부 기재 항목 10가지를 전부 다 성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인적사항부터 맨 마지막에 이 담임 스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이르기까지 뭐 독서, 동아리, 봉사 다 모든 걸 합치는 그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 시험을 따로 봐서 뽑는 그리고 이제 실기나 특기자 전형인데 이게 요즘 약간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이제 잠깐 제외하고 그리고 수능으로 뽑는 이제 정시 전형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시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시 전형 가운데서 종합 전형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3년을 요구하는 즉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는 이 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도드라지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특히 예비 고1일 테니까 아직 정말 높은 학교들을 꿈꾸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상위권 대학으로 좁혀봤더니 보이나요? 서울 세계대학 이제 어딘지 알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연고 스카이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이 최상위 세계대학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대학을 포함해서 7개 대학 그리고 11개 대학으로 봤더니 수시 모집상에서 종합 전형으로 비율이 15개 대학대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네요. 그러니까 각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험 결과가 좋아서 점수 맞춰서 온 학생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고요. 좋은 대학일수록. 그리고 좋은 대학일수록 어떤 학생들을 좀 더 선호하냐면 3년 동안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노력한 그래서 그걸 이 통해서 뽑는 종합 전형으로 좋은 학교들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고1인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정시할래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당연히 관문이 더 넓은 이 종합 전형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꿈과 진로의 탐색을 쭉 3년 동안 해온 이 전형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잠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또 일부 업체들이나 이제 사교육하는 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5등급이 나와도 막 어디를 붙었고 막 이런 정말 이 표본 집단에서 예외적인 걸 가지고 얘기들을 좀 하도 많이 해서요.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서울 소재 500여 개 이 고등학교에 서울 소재 200여 개 고등학교에 전수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자사고를 다 포함해서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그룹. 자, 여기서 1그룹이라는 건 수시 모집 카드를 6장을 쓸 수 있는데 종합 전형을 서울대를 쓴 그럼 이제 최상위권 학생이겠죠? 그 서울대를 쓴 학생이 일반적으로 함께 썼던 학교 6가지 이렇게 이걸 1그룹이라고 묻겠습니다. 됐죠? 이 학생들의 성적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최고점과 최저점, 자연계를 중심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이 어떤가요? 1등급 선에서부터 정말 2등급 극초반.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좀 러프하게 조금 더 2.6 정도 학생까지 좀 뽑아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인문계 학생들은 어찌됐건 1점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형성이 돼 있고 자연계도 1점대, 약간 2점대 초반까지도 문 닫고 들어간 최저점에 포함이 돼 있죠. 자, 이 그룹 학생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이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여기가 이제 좀 그 밑에 급 선호도를 가진 학교들인데 마찬가지로 1점대에서 여기는 이제 2점대 초반 정도까지 형성이 좀 돼 있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뽑더라도 꿈과 진로를 탐색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성적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3년 동안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전형인데 목표도 없이 어떻게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길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1등급이 들어야 된다는데 1등급이면 4% 아닌데 우리 학교 정원이 100명이면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문이과 쪼개지면 더 힘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험난한 길을 가려면 꿈과 진로에 대한 탐색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 꿈과 진로에 대한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크게 3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부 산하 기관, 대표적인 5개 기관을 좀 써놨습니다. 자, 이건 좀 필기 좀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잠깐 필기도구 좀 가져오시고요. 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써놓으세요. 여기 이제 대학 입학 상담센터, 그 다음에 진로진학정보센터,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노동부의 워크넷, 그리고 선생님이 애용하는 커리어넷까지요. 특히 이 커리어넷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여러분이 사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 검사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진로 적성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라거나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디테일한 건 뒷면에서 좀 이 뒤에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왜냐면 지금 전혀 제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요. 혹은 생각이 있었더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사가 하고 싶었어. 자기가 어떤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 자기가 어떤 화학공학과의 어떤 연구원이 되고 싶었어. 그런 목표가 있었더라도 이런 기관들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 대학의 입학처를 들어가 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사립대학의 쌍두마차인 연대와 고대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고대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본교 홈페이지 말고 입학처 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전공 안내 소개 책자가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또 전공 안내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보통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쳐봐도 돼요. 그리고 그 대학의 대학별 커리큘럼, 그리고 그 대학에서 그 다음 연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연대 무슨 과를 가고 싶어, 고대 무슨 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뽑는지 입시 요강이라는 걸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각 단대, 경영대학이면 경영대학, 의대면 의대 하는 그러한 그 단대에 교수님들의 메일 주소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가 확고하게 생겼다면 그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이래라는 자료를 찾다가 이 연대, 고대 혹은 뭐 다른 대학도 괜찮습니다.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교수님의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게 예의니까요. 그런 다음 제가 이제 이과를 오기 위해서 책자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었는데 교수님 어떤 걸 제가 좀 더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시켜보면 한 30통쯤 보내면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답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내보세요. 그럼 그런 최고의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그 교수님으로부터 실제 메일을 받아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정말 별것 없는 정보가 옵니다. 네? 네. 정말 별것 없는 정보가 와요. 정말 베이직한 정보가 나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책 많이 읽으시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메일을 그 대학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과에 교수님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진짜 이 가슴 폐속 깊숙이 부악 하고 꽂힐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다 받아보세요. 반드시 메일을 꼭 보내보시고요. 그런 다음, 자 이제 정보를 좀 얻어봤죠? 그리고 어떤 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간접 체험을 해보셔야죠. 간접 체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금 정말 잘 쓰이고 있어요. 문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제가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K-MOOC, Coke, TED, TED는 이제 우리나라 거 아니죠. EBS 그리고 다양한 독서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관련된 정보 제공이 바로 K-MOOC와 Coke와 EBS입니다. 이 K-MOOC와 이 Coke는요 뭐냐면 각 대학, 우리나라 정말 유수의 대학들이 온라인상으로 무료로 대학 전공 강의를 전부 다 오픈해 놨어요. 근데 무턱대고 여러분이 대학 전공 강의를 들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혹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요. 지금 쓰시면서 무크, 코크, 좋아. 그래가지고 너 내일부터 무크 들어가서 들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잡혔을 때 그 강의를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K-MOOC 강의 중에서 인기 있는 강좌 가운데서 우주와 생명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그걸 아무런 일도 관심 없는 학생이 듣는 것과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아니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학생이 듣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어찌됐건 대학 강의예요. 어렵죠. 기초 배경이 없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좀 흥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강의들은 조금 대학 강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 손 치면, 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건 테드 강연입니다.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 모르는 친구들은 자, 어플 다운로드 받는 것에 테드라고 해서 테드 어플을 받으셔도 좋고요. 테드 어플을 못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테드 채널을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범주에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정말 이 뛰어난 사람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데, 그 강연이 짧게는 10분, 5분짜리도 있죠. 5분에서 20분 정도 강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우리 포마스쿨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의무적으로 자유 주제를 선정해서 듣게끔 하고 있어요. 듣고 나서 그냥 넘기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간단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면서 듣고 있어요. 특히 어떤 친구는 이게 너무 재밌어하고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듣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일주일에 3개, 4개 들어도 돼요? 그래도 된다. 공부만 한다면.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자발적으로 듣고 있죠. EBS 다큐 3일 지식 채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상 못 썼지만 다큐 프라임, 역사 채널, EBS에서 관련된 콘텐츠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다큐 3일은요. 정말 생생한 그 직업의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간호사가 꾸민 친구들이요. 의사가 꾸민 친구들이요. 병원에서 보낸 3일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다큐 3일을 통해서요. 정말 이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요. 폭넓은 독서요. 이 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이 책은 특히 전공과 관련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재밌을 만한 독서를 하시면 돼요. 특히 저는 고전을 개인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선생님 좀 고전 정말 재미없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딴 거라도 꼭 읽으십시오. 자, 이게 간접 체험입니다. 이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조금 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가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 이제 제자님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중학교 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본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제가 이게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요. 진로 심리검사, 특히 진로 심리검사, 여러 가지 진로 심리검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해보시고요. 거기서 어떤 직업군들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이 좀 나올 겁니다. 나 이거 관심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직업군이 어울린다고 하네. 그러면서 여기 진로 관련된 동영상들,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영상들을 쭉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살펴보십시오. 이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아까 말했던 연대나 고대와 같은 유수의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연세대학교 입학처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있는 퀵 링크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전공 소개가 보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입시 자료집에서는 연대 걸 좀 선호하는데요. 여기 각 대학의 자료집을 선생님이 워낙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연대 게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배들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하듯이 그걸 제가 보기에도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을 정말 아이들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대학교 자료집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카피를 했는데요. 보시면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 화학생명공학과의 전공명에 생명은 왜 붙나요? 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나와서 그건 말이죠. 이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실제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써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집은 연대 걸 추천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관련된 강의들 좀 보고 나면 그 다음 여기는 지금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고려대는 자료집이 재밌진 않은데 해당 소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고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학과별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클릭하면 유튜브 화면이 딱 뜨면서 한 5분 이내로 짧게 일단 홍보 소개 영상을 찍어놨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대가 2013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있는 전공 체험 강의실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 그 분야의 전공 해당 학과의 교수님께서 한 4, 50분 정도 짧게 요약한 강연을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쭉 진행을 한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다 공식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 채널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오셔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지금 최근에 기계공학과 고대 기계공학과 전공체험 강의실 강연을 선생님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새로운 걸 좀 선생님도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 치료하고 기계공학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공학과 교수님께서 요즘 삼성의료원과 손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암 치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대요.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요. 궁금하죠? 보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얻었죠? 그럼 이제 간접 체험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TED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말 재밌을 만한, 자막 다 뜨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짧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K문 홈페이지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공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면 흥미 여러분들 돋는 차원에서 들어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시험 잘 보내 못 보내 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재밌으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 강요하지 마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기, 꿈과 진로를 잡아라. 그럼 두 번째, 공부해야죠.
그렇죠? 아까 성적 봤지만 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우와 성적이 1점대에서 2점대도 겨우 들어갈 듯 말 듯 하는데 우와 공부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공부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맘때 이제 예비고1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 현재 고1 학생들이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 중학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얼마나 박살나 있는지도 이맘때쯤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제자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부 습관은 괜찮으신가요? 즉 시험 기간을 앞두고 그냥 피나게 한 2, 3주, 뭐 길게는 한 달 열심히 암기해서 90점, 100점 넘는 걸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혹시 착각하진 않는지 돌이켜보십시오. 고등학교에서는 1도 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더더군다나 무시무시한 건 이거예요. 자, 월입니다. 지금 12월, 1월, 2월, 3월, 4월. 제가 4월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4월 말이 대다수 고등학교의 첫 중간고사 시즌입니다. 조금 느린 학교는 5월 첫째 주에 봐요. 그러면 평소 학습을 시험 기간에만 하는 습관이 들어있던 친구들은 내년 3월이나 내년 4월 초까지 열심히 꾸준히 공부할 리가 없겠죠. 열심히 신나게 놀겠죠. 무려 4개월을 120일이 넘는 이 시간을요. 끼케야 학원이나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 학원 다니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알고 계시죠? 이 습관을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평상시에 3, 4시간 이상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이 친구들 이때 잡아야 되는데 이때 그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습관 그대로 시험 때나 공부하게 돼요. 한두 번은 통하겠죠. 그런데 점점 시험 범위는 많아지고 해야 될 과목은 늘고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은 쪼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엉덩이 붙이고 길게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월부터 여러분들은 야자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야자가 보통 이제 6시 좀 넘어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물론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야자를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야자를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야자를 하지 않아도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한 4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제자님들에게 들어보면 이 공부 습관을 안 잡아놓은 친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목이나 두고 있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습관은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주 베이직한 이야기입니다. 플래너 만드세요. 플래너. 일간, 주간, 월간 플래너, 계획서를 반드시 세우십시오. 지금부터요. 제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의 이 계획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원에서 현재 이제 고2 학생 이 플래너인데요.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과부터 수학, 영어, 탐구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것들을 일자별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정리를 하고 그날 완수율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빨갛게 박스로 표현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띌 겁니다. 계획을 잡을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이 선배님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혹은 노란색 완수 못한 것들이 좀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획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못 지켰던 계획들을 충분히 다시 메꿀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일단 계획을 하는 것에 계획을 짜는 것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세워보는 친구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과목별로 주요 과목별로 좀 쪼개보세요. 그다음 각 과목별로 해야 될 것들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각 시간 내에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양을 내가 이 정도 시간 내에 이 정도를 할 수 있구나. 이걸 가늠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EBS에서 실험을 한 건데 단어 암기에 대해서 상위권 학생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위권 학생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을 해봤더니
단어를 암기한 양의 차이는 상위권이나 하위권이나 큰 차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게 뭐냐면 바로 암기하기 전에 결과 예상이었어요. 하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7개 맞출 것 같아요. 뭐 11개 맞출 것 같아요. 8개 맞출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맞출 거라고 예상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를 맞췄다는 거죠. 즉 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파악이 똑바로 돼 있다고요. 자기가 1시간이면 수학 문제 어느 정도 푼다. 1시간이면 영어 독해 지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게 잡혀 있나요? 그게 안 잡혀 있다면 계획하는 습관이 안 들어 있었던 거고 계획을 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발 공부 습관을 계획서를 통해서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 계획들을 채우는 공란이 있어야 됩니다. 빡빡하게 계획표 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란을 꼭 세우십시오. 공란을 꼭 만들어 두십시오. 알겠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선행해야죠. 고교 과정 선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맘때면 또 제가 상담을 많이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하고 쭉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는 이제 예전 과정 기준으로는 수원까지 끝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공통수학, 고등수학이 있으니까 자 공통수학 수학 어디까지 했어요? 수학상 다 끝냈어요. 수학상하 다 끝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선행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요? 먼저 이런 얘기 하시죠. 정말 답답합니다. 선행을 하되 특히 수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선행보다 중요한 건 심화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중학과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우리 제자님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는 학년별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수만 하더라도요. 수만 하더라도 사실은 자연수부터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쭉 횡으로 이어져서 고등과정에서 복소수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3학년 때 이 고등과정에 대해서 이 선행만 먼저 한 친구들은 자연수, 유무리수, 수체계도 똑바로 못 쓰는데 여기서 복소수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제발 중등 개념 과정에 대해서 먼저 꼭 선행이 아니라 심화, 먼저 기본 과정을 정확하게 닦아 놓으세요. 갑자기 고등과정에 함수부터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어이없지만 1차 함수부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 수학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입시 강의가 11,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마 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의 선생님이 20년이 넘으셨어요. 이 시기에 중학과정을 제대로 단단하게 하지 않고 즉 횡적으로 공부하는 훈련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하지 않고 고등과정부터 한 친구들의 말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마 수학의 중학수학 총정리도 좋고요. 뭐 EBS 강의도 좋습니다. 빠르게 물론 이제 이걸 뭐 2달, 3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포마 수학 기준으로는 중학수학 총정리를 일반적으로는 3주에서 한 주에 하나씩 3주에서 한 4, 5주 정도 내에 전부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걸 중등과정을 심화를 시키는 상태에서 고등수학을 선행을 해야죠. 제발 제 말이 맞으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이제 제자님들이야 바로바로 이제 그래 내가 안 되지 바로 할 텐데 어머님 아버님들 집에 가서 아이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너 수체계 한번 써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제가 현장 강의 기준으로 이 시기에 중학과정의 수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써는 애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얘야 약수가 뭔지 대답할 수 있겠니? 서로소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중학과정 반드시 먼저 심화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도록 영어 얘기하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 얘기만 먼저 열심히 했네요. 이제 영어 제 전문 분야죠. 네, 이게 조금 격한 표현인데요. 닥치고 어휘어법입니다. 이 시기에 기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그래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뭐 선행을 한다는 명목하에 문제. 물론 이제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만 주구장창 막 풀면서 모의고사 90점이 넘었습니다.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다져야 될 건
지금 다져야 될 건 대충 슉 읽어보고 정답 몇 번 하는 그런 중학교 수준 혹은 고등학교 쉬운 어휘로 돼 있는 그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받는 게 아니라 어휘력과 정확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어법 실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재는 딱 한 권씩만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장 독해 교재. 이제 우리 교재, 우리 포마스쿨의 교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학 문장 독해 총정리, 지금 수준이 좀 아래라면 아니면 수준이 좀 올라와 있다면 고교용어 문장 독해나 올인원 시리즈를 반복해서 한 권만 해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그 문장 속에서 어휘를 같이 익히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문법, 어법, 기본서를 한 권 정도 반복해서 익히시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마스쿨의 다양한 영어 강의들, 개념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반복시키세요. 제자님이라면 그걸 반복하세요. 꾸준히. 그래서 달달달 튀어나올 정도로 그 어휘력을 향상시키십시오. 그리고 국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국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들 한 3분, 4분 정도에게 현장에서 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일타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이 고견을 여쭙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공통된 의견은 결국 이거죠. 이제 국어 역시 아이들 어휘력이 너무 떨어진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장막을 드리워서 선생님 장막이 뭐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좀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학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무슨 국어 문제집을 단순히 푼다 이거보다 일단 추천 문학 작품을 필독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 고교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는 작품집이 있어요. 그거 정도 읽으시면서 어휘력을 같이 익히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의 강의를 더한다면, 이 시기에 강의를 더한다면 혼자 독학해야 되는 친구라면 문학, 비문학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강의가 EBS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총 6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50분 정도 분량인데 어려워요. 지금 생 예비 고1이 바로 듣기에는. 그래서 지금 수준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국어 실력이 좀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요거 듣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국어 실력이 좀 돼 있고 점수 좀 꽤 잘 맞았다는 친구들은 개념 정리하기에 좋은 강의니까 지금부터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한 2, 3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서 60강 정도 요 정도 듣는 걸 권장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짧고 임팩트 있는 강의가 고1 기출 모의고사를 정리해 놓은 7대 함정이라는 교재가 이제 강의가 EBS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기출문제 감각들, 개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익히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선택사항. 지금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추천 문학작품 필독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알겠죠? 즉 과목별 밸런스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수학 60%, 심하면은 70%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이과 통합 과정으로 펼쳐지게 되면 입시 전형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 것. 좀 더 정확히는 선택권이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학을 좀 더 이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힘을 기르시고 한 영어나 국어는 40%, 심하면 그러니까 한 30% 정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정리하겠습니다. 예비고1 지금 12월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꿈,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라. 정하면 더 좋고 안 정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았던 친구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식이었는지 알아보세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의 이 세 가지 차이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건축학과 갈래요 라고 한 친구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단계 있죠? 정부기관,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그걸 바탕으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 알겠죠? 두 번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긴 기간 공부하는 습관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3, 4시간 이상씩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래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플래너에는 공백 기간, 공란이 있어야 된다.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선행하라.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다. 다만 그 수학을 중학 과정에 대한 이 밑바탕 기초 없이 선행부터 하게 되면 넘어진다. 반드시 중학 과정을 심화학습하고 빠르게 심화학습하고 고등 과정을 익히시라. 영어는 닥치고 어휘어법이다. 그래서 어떤 어휘어법을 총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반복 순환하셔도 좋다. 우리 포마스쿨 기준이라면 좀 실력이 모자란 친구들이라면 중학 문장 독해 총정리,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중학교 수준으로 돼 있다 싶은 친구들은 고교영어 문장 독해나 올인원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2바퀴, 3바퀴 정도 볼 수 있는 걸 보시라. 국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학 작품 정도 탐독하면서 어휘력을 좀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자. 만약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여기서 여유가 된다는 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였죠. 그렇다면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해주는 EBS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 나비 효과라는 강의와 혹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과 이 문제 패턴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고1 기출모의사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7대 함정이라는 강의를 듣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이렇게요. 모쪼록 이 강의가 가진 협박만 들었던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가 되길 바라고요. 자, 다른 또 입시 강의와 또 영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